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정수쌤이 돌아왔습니다. 네, 혼자 외롭지 않게 이렇게 옆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선생님이 좀 돌아오셨는데 좀 표정이 밝지 않나요? 아이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참 막 그림책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하다가 이 그림책을 이제 고르게 된 이유를 그쵸? 우리가 막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림책 가운데 전쟁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선생님 그림책에는 엄마가. 네. 유추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방학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책을 조금 고르면서요. 우리가 삶 가운데, 대학 가운데 전쟁이란 말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교통 전쟁이다, 전쟁통 같다, 뭐 이런 전쟁이란 말들이 되게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전쟁의 어떤 그런 역사나 좀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단어들이 삶 가운데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전쟁통 같은 여름방학 보내시고 계약하신 우리 정수쌤은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하면서 저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두 권인데요. 전쟁 속에도 우리는이라는 그림책과 전쟁과 나라는 그림책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쟁인데 하나는 나고 하나는 우리인 거예요. 전쟁 속에도 우리는, 그 다음에 전쟁과 나가 있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왜 힘내 두더지야 그 책에 그 이소영 작가님의 그림이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이 있어서, 이소영 작가님의 그림이기도 하고, 또 순례주택으로 유명하신 유은시 작가님의 글이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그림들이 만났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과 전쟁은 어떤 관련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직접 막 경험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의 세대이신 어머님들이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있죠. 그래서 전쟁과 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는 전쟁에 얼마만큼 이걸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요, 앞에 있는 꼬마아이가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들은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할머니가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쟁과 나, 유은실글, 이소영 그림. 이 책은요, 초록귤이라는 출판사를 냈는데요. 초록귤이라는 출판사가 전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작가님의 글과 그림으로 이번에 알게 된 출판사입니다. 연지를 보면, 막 전투기 같은, 탱크 같은 이런 무기가 막 사람들 쫓아가고 있고, 맨 뒤에 면지는요, 평화로운 마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많은 생명들이 또 아사간 전쟁을 겪었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제 많은 목숨들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요, 어느 날 빵을 먹다가 막 부스러기를 막 흘렸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흘리지 좀 마. 제발 흘리지 마. 개미 온다. 막 그랬는데 이 친구는 개미가 오는 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왜 개미들이 먹을 게 있으면 막 줄지어 가잖아요. 이 친구가 일부러 그걸 보려고 그 부스러기를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개미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 할머니가 외쳐요. 킬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막 그 킬라를 갖고 와서 막 뿌려요. 막 벽 사이로. 근데 할머니가 그 개미를 보면서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개미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꼭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전쟁이 나던 통에도 그렇게 개미들이 막 움직였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수없이 이 아이는 들었겠죠? 그래서 개미가 나타났으니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 것 같아. 라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할머니로부터 이 아이는 엄청 많은 전쟁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이 나면 불도 나고 다리도 무너지고 그리고 막 폭탄 터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전쟁은 어떠세요? 우리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들었잖아요. 근데 직접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이 다 무너지니까요. 그리고는 전쟁이 나면 도망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피난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피난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막
고민에 빠져요. 피난 어떻게 가야 되지? 왜냐면 이 친구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고 계시니까 빨리 피난을 못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피난에 던져주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으러 다녀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피난을 가려면 우린 못 간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왜냐면 힘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가요? 차가 있으면 또 모르지. 그래서 이제 차를 막 구하러 다녀요. 근데 작은 차는 안 되는 거예요.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태워준다 이러는 거예요. 어찌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 친구를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람들을 찾아요. 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할머니가 사람들이 왜 차에 안 태워주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할머니가 좀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리도 별로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는 할머니가 안 했던 거예요. 억세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예 안 태워줄 거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걱정 마, 내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피난 도와줄게. 그런데 바로 2층에 사는 이 아이가 사는 2층에 사는 이모인데요. 이 언니는 마트에서 일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해요. 근데 뭘로 도와줄까요? 차도 없는데 이 언니는. 그런데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태우고 피난을 가겠다고 해요. 그건 바로 이 뒷면에 나오는 빵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쟁이 나면 너는 삼촌 집으로 가라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난을 못 가니까 너는 삼촌 집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전쟁은 아니지만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럼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각지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전쟁이 나면 과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챙기기에 급급할까?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요즘 시대의 전쟁은 엄청 많은 옛날에 폭탄 터지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은 전쟁들, 일상을 괴롭히는 그 전쟁들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나고 있을까? 내 욕심만 채우는 건 아닐까?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나만 패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 전쟁이란 단어가 정말 폭탄 터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쟁이 아닌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은 전쟁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전쟁이 너무 많더라고요. 누구는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출근하는데 차 막히는 게 전쟁이라고 하고요. 또 누구는 어디에 또 애들이랑 목욕시키는 게 전쟁이라고 하고요.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서 맨날 해먹는 게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시나요? 네. 근데 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면서 우리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 책은, 그 이야기를 바로 전쟁 속에 또 우리는 이라는 그 책으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요, 잔니 로다리글, 비도 스카라도 톨로 그림, 이현아 옮김, 그 다음에 바놀린 것 같아요. 에이올리라는 그림도 출판이 됐는데요. 이 책은 제가 표지보다 안에 있는 내지 그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표지보다 내지 있는 그림들이 더 좋았고, 한 줄 한 줄의 글들이, 그냥, 맞아. 그래,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이제 수긍을 하게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이 작가는요, 전쟁통에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전쟁이 주는 어떤 아픔과 그 일상 가운데 깨지지 말아야 될 그런 희망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정말 이 책을 읽다 보면 맞아, 그런 희망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전쟁이 났어요, 선생님.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비상식량?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어쩔 수가 없나. 애기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 굶으면 안 되니까.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 먹을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떠올라요? 어딘가로 가야 되나? 갈 곳? 응, 갈 네. 곳도 있어야 되고, 저는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됐든 잠은 자야지 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고 자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음.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배우고 익히는 거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꿈을 꿔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공감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배우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중에서도 내가 책을 한 권 챙겨가야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책을 한 권 챙기자. 전쟁 중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 한 권을 챙겨서 나누고 그 안에 꿈꾸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쟁 중에는 배낭 위에 플러스 책 한 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쟁 속에도 우리는 그렇게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는요. 뭐냐면요. 남을 해치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 가운데서 치러진 작은 전쟁들을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져서 남을 해치는 말, 남을 해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난길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남들을 해치게 되겠어요. 내 이임을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노래하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기 싫지만 진짜 전쟁이 나면 이래야겠다. 책 한 권을 챙기고 전쟁통이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서 남을 해치지 말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꿈을 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기 싫은 전쟁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전쟁 방학 동안을 치르신 우리. 네, 방학 동안 진짜 3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전쟁통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약간 이렇게 엄마 관련된 책을 골라봤거든요. 근데 저 이 이상한 엄마 백희나 작가님 책이고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책 읽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저 이제 사실 이번에 처음 읽어봤거든요.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엄마한테 휴식 뭐 이런 거를 바랬는데 저의 방학 동안의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이거 대부분 이제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가 SOS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선녀님이시잖아요. 선녀님이 아이가 아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아이도 놀라고 저도 이 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도 놀라고 아픈 아이니까 또 선녀님이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약간 선녀보살 같은 느낌.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선녀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계란을 막 찾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면서 계란 후라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계란 후라이일까?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보고 나서, 이게 혹시 햇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이 선녀님 덕분에 엄마는 무사히, 이제 회사 일을 마치고, 이제 급한 마음으로 집으로 와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선녀님의 아주 커다란 선물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하루를 보낸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도 방학 동안에 이제 짧은 3주의 방학 동안을 이렇게 아프다가 보냈거든요. 잠깐 휴식이 필요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다시. 똑같은 모습을 봐서, 이런 집도 있고, 방학 동안에 저런 집도 있고, 또 나름 즐겁게 보낸 그런 집도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른 책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또 한 권의 책이 붉은 엄마, 김지연 작가님 그림책이고요. 저 김준 작가님이 이 책을 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그림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맞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작가님이 그림책 보니까 네. 볼펜으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 그림책에 조금 놀랐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이 책. 네, 이 책은 북멘토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표지는 이렇게 됐어요. 왜 붉은 엄마가 저 되게 궁금하면서 저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3월 달인가 나온 신간이에요. 이 엄마가 휴가를 갔어요. 네, 엄마 혼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오랜만에 휴가를 왔다고 적혀있거든요. 엄마가 되게, 책을 읽어보시면 엄마가 막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설레어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바닷가. 네. 네. 바닷가로 휴가를 가가지고 엄마가 들뜬 마음에 볼펜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볼펜이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날카롭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배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좋아서 너무 좋대요. 근데 저 여기 읽으면서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계약한 첫날 다 보내고 오전에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죠. 예. 그래가지고, 이 엄마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가지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막 혼자 피식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엄마가 이렇게 됐어요. 아이쿠.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머머. 예, 이제 왜 붉은 엄마인지 보시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그래서 이제 막 기대를 안고 온 휴가를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약간 약간 시무룩해졌어요. 나 이렇게 편하게 아이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나는 모래사장에서 파라솔 밑에 그늘에서 편히 쉴 거야 이러고 왔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엄마가 약간 시무룩해지고 되게 실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엄마의 그런 이렇게 약간 우울해진 분위기를 약간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름은 원래 뜨거운 것, 사랑은 원래 뜨거운 것, 엄마는 원래 뜨거운 것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가 원했던 휴가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즐겁게 휴가를 보내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약간 눈치채셨나요? 왜 붉은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다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색 약간 파란 계열을 보이다가 갈수록 점점 붉어지거든요. 근데 왜 붉어지는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 붉은 엄마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렇게 일상의 전쟁같이 방학을 보내신 엄마들 이런 책 또는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이나 다른 활동으로 약간 이제 좀 가지시고 평화를 또 좀 누리시고 네. 맞아요. 네. 엄마들도 방학이 필요하죠. 쉼도 필요하고. 근데 네. 아까 우리 이거 처음 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엄마에게 쉼이 필요해서 책을 찾았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건 네. 다시 엄마다. 어쩔 네. 수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 자잘한 일상의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전쟁을 치를 때 피난 가는 건 엄마의 품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 피난 가는 거. 아이들이 학업에 지치고 사회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뒀다면 직장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집에 와서 집으로 피난을 와서 엄마 품에서 쉬는 것 그게 어쩌면 아이들한테 평화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엄마는 또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엄마들도 피난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의 피난처를 잘 찾아서 잘 쉬어야겠죠. 네. 저희가 다음 주는요, 요번에 8월 15일 날이 광복 80주년이었거든요. 다음 주는 저희가 한번 광복 80주년을 좀 기념으로 하고 뜻깊은 한 그림책을 좀 몇 권 찾아서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책들 중에 이 책 좋았어요 라고 하셨던 책들이 있다면 제 밴드나 인스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동되는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광복 80주년 그림책을 아마 리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광복 80주년 조금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해 드렸던 그 책들도 한번 보셔서 저희와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이 조금 더 지나갑니다. 네, 그래도 아직 여전히 더워요. 더워. 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왜 빨간 거예요? 이거요?